버섯에 대한 알러지인지 아니면 좋다는 버섯이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게 산패돼서 문제가 생긴 건지를 좀 구분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버섯류는 산패되기가 쉽거든요. 보관 상태에 따라서. 버섯이 이제 수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채취하는 즉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거나 건조를 잘 해서 놔둬야 되는데, 그 상태가 잘못되면 귀하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썩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마치 식중독처럼 우리 몸에 안 좋은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게 진짜 버섯 때문인지 아니면 그게 산패돼서 생긴 문제인지 한 번의 경험이라면 그것을 한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버섯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왜냐면 거기에 우리 몸에 뭐 유익한 다당류들도 많고, 버섯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꽤 뭐 차가버섯도 그렇지만 뭐 상황버섯도 그렇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있지만 버섯류에는 다 일정 정도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건 어떤 항종양 효과라는 건 항산화 효과나 그 다음에 소염제하는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는 효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막 그런 고가의 버섯이 아니더라도 뭐 표고버섯, 뭐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이런 것처럼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것은 권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표고 같은 경우는 요오드 문제 때문에 갑상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버섯 굉장히 권하는 편입니다. 좋고 고가의 버섯, 뭐 우리 봄에 나는 송이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추석에 가을에 나는 그런 것처럼 아주 고가의 버섯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느타리 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한의학의 이론 중에는 이류치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종류로서 치료한다. 그러면 암세포는 봤을 때 우리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세포잖아요. 그런데 버섯류도 기생하잖아요. 나무든 어디든 거기에 뿌리를 받고 균사체를 받고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크거든요. 그러면 빨아먹는 과정에서 이 숙주가 되는 식물은 살려고 얘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대인에게 전 뭐 버섯류는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는 생각하고, 또한 버섯류는 섬유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처럼 장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버섯류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고가의 버섯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있잖아요. 고지혈증, 당뇨, 그다음에 비만 이런 분들도 버섯류 좋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라던가 어떤 만성질환, 면역계 질환 있는 분들도 저 버섯류, 신선한 버섯, 건강한 버섯 먹는 거 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버섯에 알러지가 있다 하면 그것은 좀 더 선별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버섯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패되지 않은 거,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버섯을 잘 요리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영지버섯이나 이런 버섯들 슬라이스 된 거 이렇게 어떻게 드셔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깨끗이 세척 한번 하고 끓여 드시지 말고 물을 끓였다가 한 줌 나가서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충분히 그걸 한나절이나 하루 저녁 정도 우려서 그 물을 드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버섯에 들어있는 유익한 성분들에는 열에 약한 성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래 푹푹 끓인다고 해서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우려내는 형태로 충분히 우려내서 그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들이 신체적 활동력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이제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유학을 공부했잖아요, 사대부들이. 근데 공자님이 말한 거 시서예약, 이렇게 군자의 덕목을 치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도 쏠 줄 알아야 되고 말도 탈 줄 알아야 되고 시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 역사 시간에 봐서 알겠지만 전쟁이 나면 막 이렇게 무관들이 가서 전쟁을 지휘하기도 하지만 문관들이 가서 장군이 돼가지고 지휘를 하잖아요. 병법을 공부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하면 굉장히 게으르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양반도 상당히 바쁘고 스트레스 많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뭐 양반의 최고 지위는 왕이었잖아요. 왕 중에서도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고기를 좋아하고 앉아서 책 보기 좋아하고 운동을 되게 싫어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의원이랑 신하들이 운동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세종은 굉장히 비만이었고 실제로 당뇨에도 걸렸다는 표현이 있고 왕들 중에도 운동 좋아하고 무예를 좋아하고 이런 왕들은 그러진 않았겠죠. 농부들이 배가 불룩할 정도로 먹었다 했을 때 그럼 그 농부들이 흰쌀밥을 먹었을까? 그렇진 않은 거죠. 거친 밥들을 먹었고 농사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게 먹어도 몇 시간 후에 일하고 아마 배가 훌쩍하게 들어갔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으로 넘어가면 그렇지만 요즘 근현대사로 넘어오면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부르는 게 대체로 서구에서 들어왔잖아요. 미국 뭐 우리가 좀 우울한 얘기지만 미국의 초콜릿, 미국의 과자, 미국의 쿠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부유층들이 그걸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라면도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귀하고 비쌌거든요. 그런 것처럼 산업의 물질을 어떤 산업에서 만들어낸 가공식품을 맨 처음 먹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제되고 가공되고 미식을 많이 즐겼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적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예전에 부자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부자는 완전 다르죠. 지금 부자들은 슬림하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정제된 식품, 가공식품 안 먹고 유기농만 먹고 좋은 식품 먹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뚱뚱하고 체격이 좋은 게 부의 상징이었다면 요즘은 마르고 슬림한 게 부의 상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가 역전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이제 노동을 많이 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지만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당뇨에 걸릴 확률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혹시 나의 이제 어떤 소화 능력, 위장의 기능들이 좋지 않은지를 1차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데 내가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키거나 흡수시키지 못한다면 먹는 거에 비해서 내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열을 생산하거든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실제로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열 풀림 현상에서 열이 빠져나오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열을 생산하는 우리 세포의 소기관이 가장 풍부한 곳이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내가 적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건 이제 체질의 문제죠. 유전적인 문제. 혹시 내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나처럼 속까지 차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제 사상 체질에서는 이제 소민들이 절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질적 성향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하지만 내가 체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고 해도 위장의 상태라던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거 이걸로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차가워지기 쉽다 이런 것들은 좀 내가 타고난 게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찬 것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고 몸에서 차가운 것들을 적게 먹는 것들이 중요하고 오히려 좀 따뜻하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즐겨 먹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삼이잖아요. 삼은 뭐 소화 능력도 좋게 하고 몸에서 열을 좀 발생시키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뭐 우리 요즘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홍삼 같은 것도 부작용이 없다면 좀 즐겨 먹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운동에 있어서는 막 가벼운 근력 운동 이런 분들이 막 근육이 잘 붙지가 않거든요. 운동을 똑같이 해도
그러니까 심폐에서 펌핑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무리 없는 근력 운동들을 좀 해서 몸의 근육들을 만들어주면 어떤 냉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혹시 내 몸에 어떤 기능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냉증이 계속 생긴다던가 소화 기능이 계속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약간 치료를 통해서 몸이 잘 회복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니까 차를 마셔도 뭐 녹차보다는 같은 차 종류에서도 약간 발효된 차 종류로 가는 게 좋고, 뭐 생강차라던가 뭐 계피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위로 떠는 것 때문에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게 브랜딩 되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뜨겁게 마셔도 약간 따뜻한 것 같지만 그 작용들이 이제 몸을 춥게 만들 수도 있죠.